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작년 9월부터 대형주들은 불을 뿜었고요. 중소형주들은 소외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중소형주 안에서 옥과 석을 가리는 눈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한 달 반째 하고 있으니까 옥이든 석이든 이제 닳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지치셨을 텐데요. 이럴 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일정 부분 현금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최대한 여러분들의 수익률 방어 그리고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과 전략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코스피 코스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씁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문 열어서 장중 반등하나 싶었습니다. 3,090선까지 올라섰지만 이내에 반락을 하면서 현재 구간 1.4% 가까운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3,027포인트 선까지 내려와 있는 흐름이고요. 자,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944포인트 선까지 빨간불 켜줬지만 역시 내림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1.8%대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920포인트 선을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 안에서도 막상막하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막상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했던 종목에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덴티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SK 케미칼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반도체 전공정에서 오정렬을 측정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오늘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일명 따상으로 직행했습니다. 현재 장이 좋지 않은 시점에도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상한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54,600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자, 이어서 덴티움 보겠습니다. 오늘 임플란트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덴티움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시장을 필두로 기대가 크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현재 9%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윗골이 좀 달려있는 상황이네요. 53,200원 덴티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급락했던 종목에는 SK바이오팜과 한세실업, 두산퓨얼셀, 한화생명, 만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 SK바이오팜 오늘 10%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주주 SK가 블록딜 방식으로 SK바이오팜의 지분 11%가량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1조 원대 자금을 확보해서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입을 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5% 낙폭을 더 확대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은 12만 5천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의류 OEM 업체들 올해 들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세실업도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 증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리포트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세실업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7%의 하락으로 2만 원 선을 벗어났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까요? 전문가 만나 뵙고 종목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롯데 관광개발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보릿고개를 넘어가던 여행주였는데요. 최근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어제 오늘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는데 이 흐름 어디까지 체크하고 계세요? 네. 최근에 시장의 조정 흐름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향후에 그 유동성 회수, 테이퍼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 반면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즉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컨택주 위주로 지금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특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시장의
지수 하락에 대한 해지 수요도 충분히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그 미국 여행 ETF, 유일한 미국 여행 ETF에서 국내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 롯데 관광개발과 하나투어 두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도 국채금리 상승이 부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컨택 여행 관련된 ETF의 매수가 우리나라의 롯데 관광개발이나 하나투어의 매수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하락이 이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락 조정이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폭으로 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차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의견 그리고 해치 차원에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수 가능하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다음 달 코스피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엄청나서요. 오늘 SK케미칼도 질주를 해주고 있고 이 상승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최근에 모든 시장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호재가 나오면 세론 뉴스에 대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되고 있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상장이 확정된 이후에 세론 뉴스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되면서 주가가 고점을 기록했는데요. 이 뉴스가 나쁘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시장은 내가 수익을 더 내겠다라는 그 수요보다 내 수익을 지키겠다라는 이런 그 매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펼쳐지는 펀더멘탈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그 동사가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지분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들어갈 때는 아니지만 길게 펀더멘탈 대비해서 이 모아가실 분들이라면 여전히 저는 그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케미칼 단기적으로 본다면 진입에 무리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 본다면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사인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카 종목 두산 퓨얼셀 보겠습니다. 한때는 미국 이 바이든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 결국 55,000원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보유자들, 기보유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7영업일, 오늘까지 합쳐서 7영업일간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린 뉴딜 종목들이나 이 두산 퓨얼셀의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향후의 실적 전망치에 대한 하락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면 매도 의견 드리겠지만 이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펀더멘탈에 대한 흔들림보다는 저는 수급적인 이슈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7영업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7영업일 하락을 시작했을 그 당시 때부터 연기금의 매도세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7영업일간 계속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연기금의 매도세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매도세가 언제까지 나올지 그리고 얼마나 더 나올지 예상할 수 없겠지만 분명 펀더멘탈적으로 이 가치가 그 제대로 된 가치를 받고 있고 저평가 영역이면 결국 수급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는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대해서 집중하자라는 차원에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연기금의 이 매도 공세가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다면 좀 힘든 시간이어도 계속해서 끌고 가자라는 관점 주셨네요. 자, 그럼 이희권 지점장의 관심주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하나손해보험인데요. 네. 최근에 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크지만 이럴 때 사야지 지금 시장은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빠질 때 사야지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시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실질 국내 금리가 상승했을 때 단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보험주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그 하나손해보험은 이런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센티멘탈 개선뿐만 아니라 이 체질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가 19년도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금감원부로부터 특별 경영관리 대상으로 지정받게 되었는데요. 이 특별 경영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받으면 향후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갱신보험료라든가 일부 보험료에 대한 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 소위 말해서 나일론 환자들이 줄어들면서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보험금은 줄어드는,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확실히 개선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티멘털적으로도 괜찮아지고 펀더멘털적으로도 괜찮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올해, 실적이 올해 바닥이라면 주가도 올해 바닥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더불어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금리 상승 수혜주로서 이 한화 손해보험 주셨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목표가는 4,900원, 손절가는 3,2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손해보험의 목표가 4,900원, 손절가 3,250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지점장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